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자,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주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미증시는 이제 하락을 좀 이겨내는 이런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살짝 이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저점 시그널 가능성은 좀 만들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FOMC 이후에 불안감을 증식시키면서 하락을 했는데 불안감을 증식시킨 거지 무언가 바뀐 건 없습니다. 기존 정책에서 특별히 뭐 나빠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유가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유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유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유가 관련주들도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죠. 뭐 SOL, GS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비롯해가지고 이제 뭐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들이 있다 했는데 유가가 지금 70달러 아래부터 시작해서 치고 올라와서 지금 90달러 넘나들고 있죠. 이번에 90달러 살짝 하회해서 오늘 유가 관련주가 내렸느니 어쩌느냐 하는데 내려가긴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올라왔다고 그럼 이만큼 다 반영한 것도 아니죠. 유가 관련주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유가 지금 연내 100달러 돌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유가가 그 정도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치겠느냐겠죠. 왜냐하면 산유국들 러시아랑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미 감산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유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을 밝혔으니까요. 그래서 올라온 거죠. 자, 미국은 어떻게 하죠? 미국은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텍사스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 원유 생산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가솔린 가격. 미국은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자동차가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가격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딱히 기분 나쁠 게 없어요. 그럼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거 뭐냐? 셰일 쪽으로 해가지고 셰일유, 셰일가스 이쪽을 증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전략적 비축유 있죠. 예. 전략적 비축유를 푸는 요런 방법이 있다 해서 요런 정도를 미국이 이제 풀면서 우리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외교적으로는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절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최대 이득이 나오는 쪽으로 진행을 한다. 적절히 오르는 거는 미국에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치권에서는 잡는다고 하겠지만 말이죠.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렇게 셰일유나 이런 부분을 증산을 하게 되고 하면은 계속 얘기 나오는 거 있죠.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것도 다수지만 이제 일부는 수출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쟤네가 정치적으로 발언하듯이 미국이 무조건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13,200, 요 12,000까지는 한참 남아서 여기까지 내려갈 리는 없다. 그리고 13,200 흔드는 정도까지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살짝 흔드는 정도인데 요게 쓱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런 정도도 괜찮다고 했어요. 13,200은 기존에도 이제 저점 인식을 하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조금 더 밀서 이렇게 삐쩍 나왔다가 이렇게 회복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그동안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지선을 12,000을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삐쭉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 될 거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스닥은 그냥 강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 중국에 이제 영향도 받죠. 그러다 보니까 FOMC 때문에 밀렸다. 그렇게까지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여론에서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니까 심지어 이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연준을 또 압박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중국이 헝다그룹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헝다그룹은 이번에 나온 건 이제 7천억 조금 넘는 규모죠. 7천억 원대에 7천억 원대에 이제
원금과 이자 지불하지 못한 것,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채무 불이행 진행 중이었어요. 여기가 2021년에 이제 중국에서 뭐 IT 기업하고 부동산 기업하고 이제 규제를 통해서 때리기에 들어갔는데 헝다가 방망하는 운영 때문에 못 버티고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채무를 갚아야 되는 이런 뭐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이제 그 있는 부채가 437조? 억이 아니에요. 437조 이 정도가 되는 이제 기업이니까 그래서 7천억 이게 그냥 이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불하지 못해서 파산보호 신청 들어가서 채무불이행 들어가 있는 기업인데 이제 회생을 해야 되는데 회생이 이제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를 다시 한번 전면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부터 과거에 이미 부실 기업이에요. 부실 기업이 부실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부실한 기업이 부실하다라고 나온 거다. 그래서 뭐 부담은 될 수 있는데 이게 뭐 시장의 추세를 바꿔서 저 아래로 뭐 끌고 내려갈 정도는 아닙니다. 2021년에 처음 나왔을 때라면은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알고 있는 이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흘러가는 이슈, 단기적인 이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수급 동향을 보면 체크하면 알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안 좋아서 FOMC 결과가 안 좋고 뭐 헝다그룹이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다. 그러면은 주식을 하루에 1조, 2조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된다. 근데 주식 전혀 매도 안 하고 있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매도 안 하고 있죠. 며칠 동안 해서 뭐 일주일 동안 해서 뭐 몇 천억 정도 뭐 줄일 수는 있는데 그 정도는 평소에도 사고 팔고 하는 금액이고, 그럼 얘네가 뭘로 조절하느냐? 딱 선물만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선물을 한 3만에서 5만 계약 정도 가지고 보통 장난질을 쳐요. 이 이상이 되면은 빠르게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고, 그리고 뭐 하고 있느냐? 지수만 이렇게 누르면서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는 그래도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풋옵션을 일부는 청산하면서 뭐 추가 하락 정도는 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담을 주는 이런 정도의 수급은 만들고 있다라는 거. 즉 4분기 되면은 뭐 내일까지만 거래하면 이제 연휴 끝나면 4분기 아닙니까? 4분기가 되면은 무작정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하락만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반등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4분기는 나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4분기 때는 이제 낙폭과대주도 이제 키높이 맞추러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고, 배당주들 뭐 벌써부터 좀씩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좀 올라올 거고, 그리고 반도체주 안 죽고 있고,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시장 때문에 지금 밀리는 이런 좀 불안한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한 뭐 8, 9조 정도는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뭐 한 13조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10조 중반대까지도 올라오고 했었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어떻게 줄었느냐? 코스피 7조, 코스닥 7조예요. 코스피 7조, 코스닥이 이제 7조 후반이니까 8조 좀 안 되는 거죠. 그럼 합쳐봐야 15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에서만 거의 15조가 나왔었는데, 예. 최근에 코스닥이 좀 양호했으니까, 그리고 초전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테마는 돌았으니까 코스닥은 10조가 훨씬 넘었었단 말이죠. 10조 초중반에서 중반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코스닥 거래대금 정도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럼 어디 갔냐 이거죠. 거래대금이 급감한 상태에서 그냥 선물로만 장난질 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연휴를 앞두고 조금 불안하다 싶을 때마다 나올 수 있는 뭐 흔한 일이에요. 이거는 설 연휴나 추석 연휴, 특히 추석 연휴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매년 이렇게 교육해 드리는 것 줄 아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넘어가겠다, 살짝 흔들어도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밀어내린 건 맞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뭐 반등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고 했죠. 반등 나오면 다행인 거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미국처럼 이렇게 하락을 제한하는 이런 정도 움직임 나와도 되는데 음봉으로 그냥 마감된 게 이게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점 매수라도 좀 들어오는 모습 나왔으면은 그래도 좀 나왔을 텐데 요게 기분 나쁜 거지, 그냥 이렇게 밀어내렸다고 해서 이게 뭐 큰일 났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잘 버텼었는데 요 840 이렇게 흔들기 나온 거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 그냥 저점 인식하러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뭐 890 흔들기 정도만 하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에는 심리적으로 거래대금도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줄어든 거니까요. 거래대금 반토막 내놓고 이렇게 쓱 밀어내린 거니까 딱히 뭐 어마어마하게 이거 우려감을 갖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거 1000포인트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조정받아도 문제될 게 없어요. 코스피가 지금 부담이 되는 건데 코스피도 뭐 감내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거래대금 줄여놓고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라 뭐 파생 가지고만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또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우려감을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또 장기화되진 않는다라는 정도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럼 미래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하이닉스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데 이게 안 밀리죠. 뭐 화웨이랑 링크되어 있는 뭐 이슈도 만들고 뭐 악재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보세요, 하이닉스 안 밀리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 왜 안 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는 일단 HBM 이슈가 있죠. HBM 이슈가 지금 그 엔비디아 쪽에 하이닉스가 강력한 링크가 돼 있고, 그리고 뭐 삼성에서도 납품한다 해서 하이닉스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HBM이 지금 메인 제품이 아니잖아요. 생산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급사를 그냥 다변화하는 것 뿐이에요. 하이닉스가 모든 물량을 다 엔비디아에만 줄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냥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HBM 부분이 살아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우리나라는 비메모리가 아니라 원래 메모리 반도체가 강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 이제 수요 감소 때문에 재고가 늘어났죠. 재고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남는 게 많으니까 창고에 쌓이니까 싸게 파는 거죠. 조금 가격을 내려서 파는 거죠. 빨리빨리 재고를 소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이제 재고가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상반기부터 해서 이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이제 감산 들어갔죠. 삼성은 감산 안 한다고 했으니 결국은 감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이제 소진이 거의 되어가고 4분기면 거의 소진이 끝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기다가 기존에 디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4에서 DDR5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고, 이게 가격 상승이 보통 뭐 30에서 40%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30에서 40% 있단 말이에요. DDR3에서 4로 넘을 때 40%였는데 이번에 30%만 잡아도 된다라고 해서 30%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서 수주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고 소비가 감소했던 게 서서히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소비가. 그동안 이제 투자를 줄여왔었는데 이제는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거다. 주가가 보이잖아요. 하이닉스 안 밀리죠. 11만 5천 중요한 구간인데 삼성전자보다 좋은 건 뭐냐? 하이닉스가 11만 5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을 해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 이미 저항대를 넘어가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받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비디아 이슈로 급등 나오고 이거 좋지만 72,500원 아래 있죠. 얘는 위에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계속 두들기다 보면 이 벽이 얇아지니까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계속 위에서 놀았죠. 삼성전자는 좋습니다 하고 급등 나왔을 때 샀는데 돌파 못하고 결국 밀려서 마이너스로 내려가죠.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성에서 주가 레벨을 우리가 따지는 게 안정성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조금 불안정한 거고, 하이닉스는 위에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얘는 돌파를 해야 되는 거, 하이닉스는 지지만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더 불안하고 하이닉스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가 레벨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재고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삼성전자를 같이 보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뭐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HBM 관련 이슈로 막 올라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잘 보면 한미반도체도 5만 원 흔들기 정도만 나왔지 뭐 크게 안 밀리죠. 그럼 얘도 기간 조정이나 좀 봤다가 또 움직이겠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예, 기간 조정 좀 봤다가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뭐 솔브레인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좀 밀렸는데 오히려 이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것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죠. 이거 3만 원 흔들기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밀리긴 했어요. 그럼 가격적으로 이제 사실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기간 조정에다가 가격적인 메리트. 근데 나는 더 흘러내릴까 불안하다.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럼 3만 원 회복될 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성향의 차이인 거예요. 3만 원 회복될 때 매수한다. 나는 종목이 강해지고 속도가 빨라질 때 매수하겠다. 대신 지금보다 가격은 높죠. 대신 지금부터 밀릴 때마다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겠다라는 분들은 나는 단가를 이렇게 어디가 정확하게 바닥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싸게 모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는 거죠. 다 못 모았을 경우 내가 예를 들어 20%까지 모아가고 싶은데 한 15%까지 밖에 못 모았어요. 근데 3만 원 회복된다? 그럼 3만 원 회복될 때 나머지 5%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실어서 20%를 맞추시면 되는 거죠. 돌파할 때 그냥 3만 원대에서 20%를 실느냐 아니면은 밑에서 모아서 싸게 모아서 실느냐. 그러면은 싸게 모으는 게 이득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간의 차이가 있죠. 다른 종목을 매매하다가 3만 원 돌파할 때 기다려서 3만 원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은 그 기간 동안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이건 성향의 차이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되고, 메모리 쪽이 좋아지면은 기본적으로 장비 발주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익 IPS나 뭐 테스 이런 종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도 좋죠. 원익 IPS 지금 32,000원까지 내려와 있죠. 이런 구간 좋죠. 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장비주도 기본적으로 보시고, 테스는 이제 22,500원 넘어가면 좋고, 여기서 중심선 유지해주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 뭐 2만원까지 내려가주면 좋겠는데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장비주들 먼저 보시고, 얘는 뭐 계속 강하니까 이렇게 이런 장비주들 먼저 보시고, 뭐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 뭐 테크윙이나 뭐 아니면은 뭐 유닛 테스트 이런 종목들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항상 뭐 알려드리는 거고, 후공정 발주 쪽은 이 검사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발주가 미리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펨트론 같은 경우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얘도 이제 사실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은 2만 원 아래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쓱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온 거죠. 펨트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 이렇게 다 보시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소재주 같은 경우도 뭐 다 같이 보시면 되겠죠.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든지 요 종목도 엄청난 뭐 상승 이후에 지금 최근에 엄청 쉬고 있죠. 쉬고 있고,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뭐 가장 기본적인 종목이죠. 동지 세미킴이라 이런 거는 뭐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아니면 뭐 SNS텍,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SNS텍 같은 경우 이런 종목도 푹 쉬고 있고, 이런 이제 소재주는 워낙 많으니까요. 뭐 DNF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들 내려와 있어요. 메모리 쪽은 당연히 내려와 있는 게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소재 쪽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가 2차 전지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에코프로가 요 90만 원 구간에서 이제 잡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장 영향력으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얘 100만 원 넘어가면 사실 뭐 하루 이틀이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1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회복한다? 그러면 2차 전지주를 좀 더 봐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요 사이가 박스권인데 지금 하단을 이탈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탈한 후에는 여기 회복되면 문제 없는 거고, 제가 기껏 해봐야 뭐 80만 원까지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유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천연가스는 어떻게 돼요? 천연가스 올라가죠. 유가가 올라가면은 대체제로서 이제 천연가스를 일부 쓸 수 있는 데는 쓸 거 아니에요.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차 전지주. 전기차 매력, 이게 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솔린 가격 원래 경유 가격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메리트 올라가요, 내려가요? 여러분, 유가가 올라가서 여러분 주유하는데 비용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전기차 매력이 올라가겠죠. 이게 비싸서 안 사는 건데
유가가 올라가서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럼 전기차 쪽에 메리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서 고공행진을 펼친다. 2차 전지 쪽에도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유가가 안정적이었을 때 이렇게 하락하던 뭐가 있죠? 리튬 가격이 있는데 리튬 가격이 다시 이렇게 고개를 반짝 들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포스코 그룹주 있죠?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더 좋아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서 리튬 쪽 하면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이 보시는 거고 그리고 포스코 DX는 뭐 아직도 건재하고 뭐 사실 얘는 얘는 뭐 그 2차 전지 쪽하고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보기보다는 그냥 같이 올라온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2차 전지 충전하고 스마트 팩토리하고 이런 쪽 그리고 초거대 AI하고 이쪽을 최첨단 쪽을 다 하는 기업이에요. 거기다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그럼 뭐 금양이나 뭐 이런 게 또 다시 한번 뭐 꿈틀꿈틀 될 수 있겠죠. 뭐 지오리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꿈틀꿈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뭐 나노신소 미래 나노텍 이런 거 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노신 소재나 이런 CNT 도전자 쪽이 또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환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2차 전지주가 지금 당장은 별로인 것 같아요. 유가가 올라오면은 오히려 얘네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추후에 보시면 되고요. 유가 얘기 나왔으니 같이 보고 갈게요. 자, SOL 같은 경우 자 보세요. SOL 같은 경우 지금 8만원 구간 중요한 구간입니다 했는데 한번 저항받고 너무 다다다닥 올라왔죠. 그러니까 휴식 구간 한번 만들고 다시 한번 건드렸어요. 이제 슬슬 넘어갈 때 됐어요. 그래서 SOL 같은 경우 8만원 넘어가면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GS 같은 경우도 이제 슬그머니 4만원대 올라온다면은 흔들기는 하지만 유지 잘해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유가 관련주. 그리고 얘네가 또 연말까지 가면은 만약에 생각만큼 많이 안 오른다. 조금은 오를 텐데 생각만큼 많이 안 올랐다. 조금 올랐다라고 하면은 배당 받으셔도 다 고배당주입니다. 얘네. 유가 관련주는 전통적으로 고배당주예요. 그래서 배당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흥구석유나 이런 이제 좀 이제 탄력적인 종목들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기존에도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멋지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살살살살 이렇게 모아가는 5,800원 구간까지 6,000원 이탈 안 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모아가는 전략으로 치면은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고개 들어도 되겠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6,800원 바로 이 저항만 가도 10%예요. 넘어가서 위로 가면 뭐 20-30% 그냥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마성으로 흥구석유나 뭐 한국석유, GSE 뭐 이런 거 중앙에너비스 전통적인 종목들 그냥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방금 배당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금융주들 좀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뭐 헝다그룹 이슈 나오면 당연히 금융주가 연계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하고 금융하고 이렇게 뭐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 하면 다 연계가 되죠. 그래서 금융주들 밀려 내려왔는데 최근에 왜 올라와요? 이거 배당 저평가에 배당. 근데 저평가는 언제나 저평가일수 이거는 빼고요. 배당이란 말이에요. 배당. 연말 노리고 배당. 그리고 연말 키높이 맞추기. 이거 겸사겸사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다음에 55,000원 구간 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자금이 크신 분들은 배당만 받으셔도 그래도 꽤 되니까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 이런 거 그냥 든든하게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BNK금융지주나 이런 쪽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NK금융지주도 배당이 나쁘진 않은데 얘는 올라가면 탄력이 좋고요. 배당으로 치면 DGB가 좋긴 해요. DGB 같은 경우가 배당 같은 경우는 뭐 좋은 편이긴 하니까 요런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배당이 9.3%죠. DGB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BNK 같은 경우도 배당이 그렇게 뭐 낮지 않습니다. BNK도 9%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당이 좀 센 종목들 이렇게 보셔도 된다. 9%씩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배당 높은 종목들 보면서 체크하셔도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슈는 거의 이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AI 쪽. AI 쪽에서 나왔는데 이게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 그러니까 5조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챗 GPT 개발사인 이제 오픈 AI 있죠? 챗 GPT. 여기에 경쟁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초기 투자금만
초기 투자 자금만 12억 5천억이니까 이게 얼마냐? 1조가 넘는 금액, 1조 6,7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죠. 초기 투자 자금만 1조가 넘는 1조 중반대의 자금을 투자를 하고 최종적으로 5조가 넘는 자금을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 이제 이렇게 AI 쪽에 또 진심으로 나온다라는 거. 근데 뭐 기존엔 안 그랬습니까? 우리 알렉사 정도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존은 기존에도 이제 AI 쪽에 진심이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하는 건 자연스러운 뭐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솔티어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가고 가온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이 영향력 뭐 그냥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영향받아서 올라온 거긴 한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KT 이제 자회사 K퓨처테크가 이제 KT하고 실내 배송 로봇 공급 계약을 이제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남성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엮였고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가 오늘 또 3,500원 돌파 시도하고 있죠. 최근에 저희도 뭐 전체적으로 종목이 다 좋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인데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이제 계좌를 일부는 방어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버텨나가면서 이제 4분기 되면 우리가 또 이제 수익률 끌어올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고. 자, 줌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항상 뭐 강조해드리는 종목인데 얘는 이제 9만 원을 넘어가야 되고 뭐 네오팩트나 IN 같은 경우도 오늘 양호했고 그리고 사실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얘가 조금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은데 얘가 생각보다 안 움직이고 있어요. 얘가 19,000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움직일 법한데 아직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가 이제 얘는 항상 말씀드린 이제 비디오 IP 쪽으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게 자율주행에 들어가고 메타버스에 들어가고 이제 영상 관리 쪽이니까 그래서 초고화질 영상 특화 쪽으로 해서 AI NPU를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죠. 그래서 뭐 기존부터 개발이 계속 되고 있던 업체고 기술력만큼은 뛰어나다라고 인정받고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별 이슈로는 뭐 율비스 같은 경우가 자산 재평가한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사실 딱히 뭐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뭐 4분기에는 지금 바닥권에 좀 내려와 있는 아까 반도체주나 이런 쪽, 2차전주나 이런 쪽도 충분히 순환 가능하고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이고 그리고 배당주들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주 거기에 뭐 네옴시티 관련주나 아니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요 겹치는 게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SY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뭐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SY라든지 뭐 삼부토건 요즘에는 조금 뭐 거시기한데 이렇게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는 좀 슬슬 모아가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히림 같은 이런 편안한 종목 보셔도 되는 거고 얘도 이제 쓱 이제 제자리 찾으러 가죠. 얘도 10,000원을 넘어가야 되는 기업인데 이제 제자리 찾으러 오려고 거래대금 계속 실어놓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쪽 네옴시티랑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이 보시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현대차 기아 말씀드리면서 성우하이텍, 뭐 하신, 아진산업, SL 뭐 이런 종목 계속 교육해 드렸죠. 그러니까 기존 교육 종목들 보시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주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얘가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을 조금은 이제 살려 놓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해요. 5만 5천 원 회복되면서 거래대금을 이렇게 한번 실어주면 이런 정도만 실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복되면서 거래대금을 좀 슬슬 실어주는 모습 나온다. 그럼 뭐 A스토리부터 시작해갖고 중소형사들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가 먼저 뭘 하지 않아도 중국이 우리랑 계속 친화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러면은 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가 이런 중국하고 기존에 링크가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이 먼저 올라오는 거 보고 거래대금 터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라는 거. 중국 소비 관련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이번 연휴 노리고 보면은 여행 관련주부터 해서 노랑풍선이나 이런 여행 관련주부터 시작해서는 당연히 지금 뭐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겠죠. 이런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해드리죠. 자신 없으면 이런 거 보시면 된다고. 이런 거나 화장품도 자신 없으면은 뭐 연우 같은 거 그냥 보시면 얘는 그냥 중간은 간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가장 높은 수익을 안겨주진 않을 거예요. 중간은 간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코리아나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이 제이즌 코스메틱,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뭐 이츠한불, 클리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볼 때는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 이런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좀 사이즈 있는 거 보겠다 하시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은 꼴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이 보셔도 되고, 이런 방법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중국하고 엮여 있는, 그러니까 올라갈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준비는 돼 있어요. 4분기를 향해서. 그런데 단기적으로 수급이 지금 아예 없다. 거래대금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래대금 없이 밀려 내려오니까 생각보다 더 밀린 겁니다. 예. 생각보다 더 밀릴 때 왜 밀렸는지를 봐야 돼요. 정말로 악재가 있어서 그런가, 외국인이 밀어내렸는가, 뭐 연기금이 밀어내렸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거래를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한다라고 하기에는 저거는 뭐냐라고 하시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거래만 있는 거지 적극적인 거래를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아요, 지금 구간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뒷받쳐주거나 하는 게 없으니까 생각보다 더 밀려내려오는, 그냥 질질질 흘러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뉴스에도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뭐 쏟아내니까 흘러내린 거지, 지금 시장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정도로 나쁜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4분기에는 올라갈 만한, 이런 섹터 올라갈 만한 이슈도 많이 있어요. 당장 좀 전에 말씀드린 네옴시티만 해도 우리나라 대기업 군단에서 네옴시티랑 얘기하러 가잖아요, 다음 달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본인들이 더 적극적이고, 재건 쪽은. 예.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차 부품 계속 좋다고 나오고 있고, 자동차 판매량만 봐도 나오잖아요. 8월에 잘 팔렸는데 앞으로는 그럼 갑자기 또 안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전기차 또 안 팔리겠습니까? 전기차도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고가 제품은 안 팔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고가 제품은 안 팔릴 수 있는데, 예, 중저가 상품은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도 최근에 무빙 같은, 뭐 요즘에 그 유튜브 가면은 이게 그 쇼폼으로 해서 나오죠. 쇼츠로 해서 나오는데, 뭐 그거 쓱 지나가다가 이렇게 봐도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연기도 되게 잘하고, 저도 보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재밌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럴 정도로 이제 무빙 같은 경우도 도약하고 있고, 코이 콘텐츠는 이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한다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구매 협상력이라고 하죠. 기존에 이런 대작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은,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50억 지원 받던 게, 제작비로 50억 받던 게 100억을 받고 200억을 받고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오징어 게임 이후로, 과거에 뭐 킹덤도 있었지만 더 본격적인 건 오징어 게임인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이후로 우리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조금 더 이 타이밍에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안 되는 건 좀 아쉽지만, 어찌됐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 자체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하시면은 4분기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어렵지만 4분기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제 말만 믿지 마시고, 내가 봐도 그런 거 같네, 지금 워낙 이제 좀 밀어내리고 심리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러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